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건 있는데요. 저도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청년 재직자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내일 채움 공제 사업입니다. 이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 사업으로 플러스 하시겠다고 말해놓고는 근데 모든 걸 다 축소를 해버리셨어요.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그리고 청년의 자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출발선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청년들에게 그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고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만기 청년 근로자에게 3천만 원의 자금을 주는 거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해지율이 높아서 이걸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해지율이 높아서라고 말씀하셨죠? 해지율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의 부담감도 저희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사업에 대한 하셨죠?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네, 저희가 일부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갤럽이 같이 이 가입기업들 중에서 61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입기업의 91%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그랬어요.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청년 근로자 장기 재직에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85.8%였고 직원 근무 만족도도 87.3%였고 그리고 가입 기업들이 사업기간 연장해야 된다는 것도 89.4%였어요. 이 정도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근데 의원님 내일 채용 공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없애는 그러니까 거죠. 자, 보겠습니다. 사업명에 플러스를 붙였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없앤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네. 이게 어느 지역별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된다는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사업 기간도 줄이고, 대상 인원도 10,0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적립금도 5년 만기 3천만 원에서 3년 만기로 줄어들고, 정부 예산은 무려 2,750억 원에서 164억 원이면 이거 도대체 몇 퍼센트가 줄어든 겁니까? 94%를 줄여놓고 이걸 플러스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청년 도약 계좌 기재부에서 하는 이걸로 바꿨으니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적립금이 12만 원 내는 거하고 청년들이 지금 처음 초봉 연금 몇백만 원 된다고 12만 원 되는 거를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내라고 하면서 적립금 비율도 기업과 정부에 주는 거를 46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를 그냥 이자 지원만 하는 거예요. 6%에 대한 이자 지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업이 폐지되는 거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이밍을 플러스로 하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앞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해지율이 높아서 이 건을 바꿨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 부담금 없애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네, 맞죠? 아니 플러스로 바꾸게 된 경위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플러스가 아니잖아요. 일단 아니 전체 예산의 94%를 깎아놓고 그걸 플러스라고 그렇게 기만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듣는 청년들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네? 해지 사유 보신 적 있으세요? 해지 사유. 네, 해지사유 봤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해지한다고 하는 게 전체 몇 %였나요? 대부분의 수는 대부분이었다. 이직이었습니다. 대부분이었다. 정말 아니, 그 말을 책임질 수 대부분이 있어요? 이직이었습니다. 3년 이상 근속이 점점 해지 사유에 떨어지고 대해서 있는 시기이기 아까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라고 대표이사를 아니, 그러니까요. 나오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해지 사유가 높아져서 그래서 바꿨다면서요. 아니, 근데 의원님, 아니 제가 여쭤보잖아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해지한 게 몇 %냐고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것도 모릅니까? 0.5%예요. 가장 높을 때가 0.9%고 아니 의원님, 근데 그거를 이유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네?
말씀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저한테 역으로 물어봅니까? 진짜 모릅니까? 아니면 진짜 모르시는 거였어요? 자, 의원님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는 5년 한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몰로 끝났습니다. 끝난 것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업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내일 채용 공제가 유익하느냐, 좋냐에 대한 것과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해지율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냐라는 것은 다른 조사였습니다. 해지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들은 경영상의 부담이 느껴지니 기업 부담금이 낮춰졌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고요. 재직자들은 요새 트렌드가 길게 근속을 안 합니다. 3년 정도로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입을 더 많이 권장하겠다라고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일몰이 끝난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플러스로 재설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수가 줄고 적립집이 준 것은 해당한 것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적용 대상이 제조업이랑 건설 분야에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넓혀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저희도 계속 기재부에다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는 자산을 형성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내일 채용 공제 플러스를 가입한 청년들은 추가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정책을 할 때 임의로 간담회에서 물어본 결과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한 걸로 판단하십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갤럽에게 정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겁니다. 여기에 기업 대표가 없는 줄 아세요? 기업 대표들께 여쭤본 거예요. 기업 대표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여쭤봤을 때 계속해야 된다 사업을 연장해서 89.4%였고 그리고 폐지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물어본 거는 폐지한 이유는 0.5%에서 많아야 0.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 사장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거 자료를 제가 두 번째 질의하기 전까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